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오늘 리뷰드릴 경기는 김천 상무 대 전북현대 맞대결입니다. 김천 상무가 이제 전북현대를 1대0으로 이기면서 2연승이죠? 맞나? 아, 지난 라운드 울산이었구나. 네,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거뒀고요. 전북은 3경기째 무승. 네, 리그에서 첫 승리를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조금 세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좀 이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김천 팬들보다는 전북 팬들이 좀 들으실 얘기가 많아서 김천 팬들 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 얘기는 뒤에 드릴 건데요. 먼저 김천 얘기부터 할까요? 짧으니까. 그럼 김천 얘기 먼저 하고 전북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팬들께서 좀 들으실 얘기들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김천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이제 욜로 축구다 유 온리 리브 원스인가 그게 욜로 축구죠. 네. 그게 이제 선수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선수들이 많고 아무래도 뭐 본인의 그 연봉을 받으면서 하는 축구가 아니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조금 어떤 때는 어, 조금 너무 즐기는 축구 아니냐 이렇게 느낌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김천이라는 팀이 있어서 좀 재밌다는 생각도 하는 게 이 선수들이 더 이상 이제 그 어떤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축구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부담을 덜어놓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기력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전북 상대로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눈에 많이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본인들이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냥 뭐 시험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즐기면서 하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김천의 항상 최고의 장점이죠. 그런 것들이 잘 나온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으면서도 아쉬운 점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뭐 하고 싶은 축구를 뭐 마음껏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좀 그게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이 이제 드리블 돌파하거나 할 때 보면 굉장히 과감하게 많이 하죠. 돌아서는 것도 과감하게 돌아서고 앞으로 막 돌진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좋은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더해서 조금 더 어떤 선수들의 성장이라던가 어떤 다른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 더 바라는 것들은 좀 선택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개인기량 축구 공을 차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축구를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본인들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뭐 제가 뭐 순수 아마추어고 프로 선수들의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좀 아쉬웠던 점들은 오늘 이제 그러니까 후반전에 보면은 정치인 선수 쪽으로 역습 찬스가 많이 왔잖아요, 사실. 근데 그쪽에서 보면 첫 터치하는 장면이라던가 잡는 것들이 다 측면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공을 잡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슈팅으로 가지를 못하고 결국엔 측면에 빠져나와서 따라 나온 그 전북 수비수들한테 밀려서 뒤로 돌아가게 되는 결과들이 됐는데 이게 뭐 그냥 그렇게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정치인 선수가 다시 그 대구 FC나 다른 프로팀으로 가게 됐을 때 이게 분명히 그 공격수로서는 기회를 허공에 날리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사실 득점 장면에서도 김현욱 선수의 왼발이 워낙 좋고 그 되게 절묘한 코스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공격수가 바짝 돌아섰을 때 그때 김천 선수들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깔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득점 장면 돌려보시면 그 14번 선수가 누구였죠? 13번 선수가 아마 돌아섰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가 뭐 슈팅을 때리기 위해서든 아니면 다른 선수가 그 찬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든 혹은 자기가 득점을 노리기 위해서든 그 김현욱 선수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골대 쪽으로 막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아니면 김현욱 선수 뒤에도 한 두 명 정도 쫓아오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오프더볼의 움직임으로 그 전북 수비수들을 더 끌고 가주면서 그 다른 공격수들한테 좀 장면을 열어줬어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보시면은 김현욱 선수 쪽으로 패스가 사실은 뒤로 가면서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연결된 장면 아니었는데 이제 김현욱 선수가 이제 워낙 왼발이 좋으니까 거기서 마무리가 나온 거죠. 근데 그런 장면들에서 조금 더 신경 써준다 그러면 김천 축구가 더 재밌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천은 어떻게 보면 도깨비 팀이라서
뭐 어떤 분들은 얘네들은 간절하게 이제 승점 쌓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때는 시즌 초반에 선수단이 안정돼 있고 그 새로운 입대한 선수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정된 경기력을 뽐내다가 그 어느 몇 달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이제 조직력이 흔들리고 안 좋은 때가 오니까 그때 만나는 팀들이 승점을 더 쌓게 되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뭐 사실이죠.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선수들을 상대로 진다는 거를 불평할 만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거는 운이 따르는 거니까. 그리고 올해는 이득이지만 다 내년은 또 그러니까 자기 본인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본인들의 경기력을 먼저 신경 쓰는 게 좀 프로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불만을 가지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다른 프로팀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 정도까지 김천 그러면 리뷰를 드리고요. 뭐 오늘 이겼으니까 수비 저중력도 좋았고, 전북 얘기를 좀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에다가 적어놓은 이 명품을 둘러도 볼품이 없다, 이렇게 써놓은 거는 전북에 대한 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제 말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 시즌에 페테르스쿠 감독 축구가 자꾸 안 나올 때 이적 시장 한 번은 보내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사실 그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즌은 삼선이 과포화였습니다. 류재문, 김건웅, 뭐 이수빈, 그 또 누구 있었죠? 맹성웅, 백승호, 이런 삼선 유형에서 박진섭 선수도 삼선에서 뛰었었고, 그런 삼선 유형의 선수들이 너무 많았고, 반면에 이선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마노준 정도였고, 송민기 선수도 그때 측면 자원으로 분류되기도 했었으니까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전방 압박을 시도한다거나 뭐 그 직선적인 축구를 많이 뛸 수 있는 축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선수단 구성을 바꿀 기회를 좀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판이 꾸려진 다음에 잘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저를 조금 변호하자면, 제가 페트레스쿠 지켜보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스스로를 조금 변호를 하자면, 제가 시즌 초반에 그 프리뷰 하면서 시즌 시작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올해는 못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판을 다 깔아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표현이 전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거였고, 이게 저는 페트레스쿠 감독이 원하는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디테일이 떨어지는 지도자였다라고 저는 이제는 판단을 좀 내려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여지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선수단이 꾸려지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해봤던 이유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울산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조금은 저를 헷갈리게 만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수비적으로 하는 축구는 아니었거든요, 울산하고 할 때는. 그러니까 울산 경기는 보시면 1차전, 2차전 공이 괜찮았어요. 그냥 느끼기에 울산 잘한다 하는데 뭐 붙어보니까 할만하던데, 이렇게 느끼셨을 거고, 우린 안 좋다 하는데 울산 상대로 하니까 괜찮네라고 느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은 항상 이 페트레스코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하고는 울산이 오히려 맞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냐면, 상대가 울산이 공을 잡고 하려고 그러고 주도하려고 하는 팀을 상대로 반응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차단하고, 빈 공간, 그러니까 울산이 공을 잡고 있으니까 라인을 많이 올리게 되니까 그 뒷공간에서 싸움 붙이는 것 쪽에는 강한데, 오늘처럼 김천 같은 경우는 뭐 물러서는 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밀고 나오는 팀도 아닌데다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팀인데, 김천은 기본적으로 많이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올 때는 확실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사라지고 나니까 후반전에도 그냥 거의 뭐 크로스에 의존하는 형태들밖에 안 나왔는데, 전반은 더 심각했습니다, 사실. 그냥 후반전 정도 경기력이 나왔으면, 전반부터 나왔으면 오히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왜냐면 후반전에는 최소한 이동준, 김태환 쪽이라던가 김진수 선수 쪽이라던가 이쪽에서 측면을 뚫어보려고 하는 효과들은 있었고, 크로스라도 올려온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쉬운 장면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득점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전반전은 거의 전무했거든요. 물론 있었어요. 몇 차례는. 그 얘기 제가 드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수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이따금씩 빛나고 한두 명 제낄 때 보면은 잘 돌았다 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팀 전체를 보면 완전히 속도가 다 떨어져 있고, 그 롱볼 축구를 하더라도 차놓은 다음에 떨어지는 거에서 반응을 보여줬는데 반응에서도 김천 선수들이 훨씬 빠르죠. 제가 보기엔 이거 완전히 또 그 전임 지도자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들이 다 파편화돼 있고, 절대 팀이라고 볼 수 없이 그냥 11명이 같이 모여서 뛰고 있을 뿐인 거지 전북이라고 하는 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자주 나와요. 울산 상대할 때 제외, 그다음에 포항하고 16강 1차전 전반전 정도 제외하고는 상대가 조직적으로 수비를 쌓기 시작하면 전북이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건 저는 선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이제는 구단에서 고민하시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도 이제는 전북 팬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제 별명도 있던데 단상식이라고, 공감을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들을 조금 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표적인 장면들을 많이 말씀드리는 게, 바둑을 잠깐 불러올까요?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안 되는 팀 말씀드리면은 그 선수가 공 주기 전에 터치 몇 번 하는지 세보세요, 이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전형적으로 그 경기 아니었나 싶어요. 네. 오늘 후반전에 송민규 선수가 들어와서도 패스 나가기까지 3번 정도 걸려요, 거의. 송민규 선수 공은 안 뺏기죠. 공은 안 뺏기는데, 공을 안 뺏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송민규 선수가 오늘 후반전에 미드필더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쪽에 들어오고 뭐 압박 들어오는데 여기서 막 공을 잘 지켜요, 안 뺏기고. 근데 여기서 한 3번 4번 건드려서 나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제껴서 이렇게 풀어 나온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미 3번 건드리는 동안 수비수들이 다 공을 중심으로 수비 위치를 다시 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쳐도 백패스가 나가거나 횡패스밖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안 뺏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이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진시키는 게. 그게 거의 안 나옵니다. 네. 그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그게 이제 뭐 다른 선수들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영지 선수가 수원FC에서 그렇게 볼 전개를 잘하던 선수고, 이수빈 선수도 뭐 볼 전개를 잘하고 잘 만지는 선수인데, 결국 빌드업 할 때 보면 박진섭, 홍정호, 이수빈, 이영재 전반에 보면 터치가 적으면 2번, 원터치는 거의 안 나옵니다. 3번, 4번 찾고 받아놓고 밀어놓고 주변 찾고 패스, 이 템포로 나가다 보니까 김천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넘어오고 가도 이렇게 가더라도 느리다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제가 많이 김민재 선수나 뭐 이런 그 국대 리뷰 들을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게, 이쪽에 넘어온 다음에 여기를 거쳐가는 것도 늦다 그래서, 울산 예전에 이제 김원건 선수라던가 혹은 원두재 선수 있을 때 보면, 박용우 있을 때 이럴 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단번에 때려주는 패스들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를 거쳐가면 그 거쳐가는 시간 동안 여기 오면은 이게 이 선수단 전체가, 상대편 수비가 이렇게 다 이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조금씩 공이 여기 있던 게 여기를 거치는 순간 조금씩 다 이동한다고요. 근데 이게 일로 들어가면 또 다 이동한다. 이거조차도 싫어서 여기서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넘겨버리기도 했었는데, 공이 여기 있을 때는 수비가 그러니까 공이 이쪽에 있을 때는 수비가 이쪽으로 쏠려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싫어서 단번에 넘겨줬었는데, 오늘은 이거를 원터치나 투터치에 넘기는 것도 아니고 4번씩 건드려가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당연히 상대 수비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됐고, 이게 이제 단순히 이번 경기 문제가 아니라 전 경기나 대전전이랑 경기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해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전북이.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합격점을 주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너무 오래된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그러면은 오늘은 비니시우스랑 티아고가 나왔으니 높이를 살리는 거라던가 이쪽에 때려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넘어오면 누가 유리하냐면, 이 선수는 지켜야지 이기는 거고,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이 선수는 걷어내기만 해도, 뒤로 밀어내기만 해도 성공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이쪽에 떨어지면 아무래도 우리 동료들이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결국 여기서 뚫고 나오지 못했던 게 엄청난 문제였죠, 사실. 결국엔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높이가 아무리 있어도 상대가 괴롭히는 데서 깔끔하게 잡아내는 건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공격 전개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보여줘야 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잘한 장면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김태환 선수가 올라와서 크로스 올렸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티아고가 가슴으로 내주고 비니시우스가 아마 슈팅 때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전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장면들이 왜 많아져야 되냐면, 제가 이제 차이가 뭐냐면, 말씀드릴 때 그 후반전에도 이동준 선수가 그 라인 끝쪽에서 올린 크로스들 있었잖아요. 몇 개 괜찮게 들어갈 뻔했던 거. 그런 것들 잘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면, 크로스가 이 깊은 위치까지 들어와서 크로스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그게 저도 이게 좀 이해를 잘 못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쪽 깊은 위치까지 전진할 수 있어서 크로스가 올라가면 컷백도 더 날카롭게 들어가고요. 패스각이 이쪽 가까운 쪽 골대로 움직이는 선수한테도 이제 뭔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진이 4명이 이 선수 돌파해서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다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가까운 쪽 골대도 막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뒤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미드필더들이 같이 내려오긴 하는데, 이 사이가 또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축구를 보면서 보면. 그래서 이게 아이고 이 끝선에서 올라가면 이 컷백 패스도 들어오는 선수가 하기도 좋아지고요. 이쪽 앞쪽에서도 찬스가 더 많이 나는 게, 크로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골대랑 가까우니까 바로 이제 뭐 마무리가 되니까 더 대처하기가 힘든 거죠, 골키퍼가. 근데 이거랑 반대로 얼리 크로스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있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전북이 하는 얼리 크로스는 이건 부정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쪽에서 뭐 김태환이라던가 반대쪽에 있는 김진수 선수가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공을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 투입했는데 공격이 여의치가 않은 거야. 이쪽에서 돌파가 잘 안 되거나 그 돌파 시도하기 전에 압박을 잘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뭐 도움 수비가 잘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이쪽에 넘어가잖아요. 뒤로 내주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이쪽에 컷백 들어올 수 있는 패스 길이 거의 없다고 보이죠? 그리고 이 선수가 그러면 수비 사이에서 이겨줘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랑 다르게 이 선수들이 내려가질 않다 보니까 간격이 좁은 상태고. 이게 뭐 제가 보기에 깔끔하게 축구적으로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얼리 크로스를 이렇게 수비를 해집어 놓지 못하고 올리는 것들은 되게 부정확하게 가고 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좋은 크로스가 들어가면은 막 들어가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이거는 사실 골키퍼가 나오면서 처리하면 이게 훨씬 유리하죠. 팔도 쓸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크로스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까지 돌파는 할 수 있게 들어가 줘야지 크로스에 의한 공격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코스들이 거의 안 나왔고, 오늘 한교원 선수가 그쪽에서 많이 고군분투하긴 했는데 크로스가 깔끔하게 올라온 게 없었고, 결국 김태현 선수가 아까 제가 잘했다고 해서 비니시우스 슈팅 그 장면 한번 돌려보세요. 김태현 선수가 이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돌파를 해서 들어가서 상대가 이 정도까지 밀렸는데, 여기서 이제 패스가 뒤로 오거든요. 크로스가 약간 뒤로 꺾어서 주거든요. 근데도 이게 효과적으로 되는 이유가, 이 선수들은 이 가까운 쪽 골대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뒤로 오는 크로스에 반응을 못했고, 오히려 티아고가 이렇게 살짝 내려가면서 잡은 거죠. 물론 이 선수는 이쪽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다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게 늦죠. 그리고 이제 뒤에 들어오던 비니시우스가 슈팅할 수 있게 되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아쉽게 득점이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득점이 됐다 그러면 경기가 좀 다르게 흐를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장면이 의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도 제가 예를 들어서 뻥축구를 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크로스에 의한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 디테일은 가지고 있어야지 상대를 공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선수들끼리 발이 맞아서 어느 순간에 상대가 조금 허술해서 그렇게 나오는 장면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수비를 아주 견고하게 쌓고 있더라도 이 정도는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북이 울산을 만나서 할 때를 아니고서는 이 정도 어떤 시원한 공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선수들 개개인이 뭐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니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 검증이 다 됐잖아요. 우리가 1, 2년 K리그를 본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선수들이고 다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걸 아는데 왜 못하냐고요.
예, 근데 이걸 보시면은 사실은 다른 지도자 선생님들이 다른 팀에서 하는 거 보면은 되거든요. 황주라던가 지난 이번 라운드에 서울이라던가 바뀌잖아요. 예, 달라졌는데 벌써? 라는 느낌을 딱 받게 되는 이유는 그거는 이제 디테일의 차이죠. 디테일을 누가 주느냐? 지도자가 줘야 되죠. 예,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이거 템포가 떨어진다는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두 장면을 대충 적어놨어요. 64분 30초라고 적어놨고요. 하나는 79분 한 40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그 풀경기를 한번 시간이 되신 분 한번 돌려보시면 좋겠는데요. 64분 30초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안 좋게 보이는 장면이었거든요. 64분 30초가 어떤 장면이냐면 전부 그 페널티 박스 앞에서 박진섭 선수랑 김진수 선수가 이렇게 볼을 가로챈 다음에 공격으로 전환해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묘한 불쾌감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싫어하는 축구 같은 느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바둑을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쪽 볼이 이렇게 넘어와서 아마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박진섭 선수가 공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었나?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김진수 선수가 이제 수비를 하러 도와주러 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진섭 선수가 충분히 공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이 조금 빠른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볼이 없는 선수들이 잘 움직여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근데 그러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김진수 선수가 여기로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박진수 선수가 제가 보기엔 그냥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자기가 여기를 들어와서 도와주다가도 얘가 커트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돌아와서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이 이렇게 나가죠. 뭐 이렇게 이런 위치가 좀 위험하다 그러면 이 위치로 올라와서 본인이 빨리 가야지 템포가 안 죽잖아요. 사실 박진섭이 공을 잡아놓고 본인이 뛰고 있는 앞에 연결되면 바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잡을 때 김진수 선수가 이걸 같이 갑니다. 그래서 김진수 선수가 여기서 본인이 잡고 뒤에 내주고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본인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공을 잡을 거면 그냥 여기한테 맡겨놓고 본인이 미리 이동하고 있었으면은 그 3, 4초를 벌어서 빨리 갈 수 있는데 여기 왜 굳이 이렇게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79분 50초도 이것도 제가 정확히 기억 딱 나진 않는데 여기서 이동준 선수랑 문선민 선수가 겹쳐요, 여기서. 근데 이 장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볼이 없는 선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다른 선수 공을 잡을 것 같으면 미리 좋은 위치를 찾아서 가야 돼요. 내 동료한테 맡겨놓고.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동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를 보고 있어요. 저 공 잡아서 어떻게 할까 하고 확실하게 공이 딱 잡히니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완전히 소유를 했을 때. 근데 그건 아시겠지만 공을 완전히 소유했다는 얘기는 수비들도 그거를 다 봤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다른 선수를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공을 잡으려고 할 때는 공을 잡나 확인을 해야지 이제 수비도 되니까 다른 선수를 움직이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템포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송민규 선수도 터치가 많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결국에 그게 왜 떨어지냐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자기한테 좋은 위치로 들어가면서 계속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공을 잡은 이후에야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찾고요. 받는 선수들도 내 동료가 확실히 공을 잡아놨다고 생각할 때에서야 위치를 잡아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미 다 수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깊은 위치까지 들어올 수 있는 측면 공격조차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번 있었어요. 측면 쪽에서 풀백들 쪽에서 이 앞쪽에다가 특히나 김진수, 문선민 선수 장면도 있었고 이동준 선수 쪽 장면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 뒤쪽에서 있다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패스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패스 미스 두세 번 나왔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둘 다 잘못이에요. 여기 템포 자체도 이거는 이제 뭐 선수 개개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거는 지도자가 손을 대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때 이런 게 나오냐면 이 선수는 자기가 언제 뛰어야 되는지 확신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지까지 약속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팀들 보면 패스가 여기서 오면 잡아놓잖아요. 그때 눈이 맞자마자 바로 뛰면 여기 들어와요. 이 템포예요, 보통은. 근데 여기서 쓰잘데없는 터치가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잡아놓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쳐요, 공을. 툭 쳐요. 그러면 이 선수가 뛰려다가 멈추겠죠. 왜냐면 옵사이드 걸리니까. 그래서 한번 멈추고 더듬는 순간에 패스가 들어가면 패스가 길어지는 거예요.
요 한 번 어긋나는 그 타이밍 때문에. 이걸 누가 손대야 되냐면 선수들끼리 맞출 수도 있지만 지도자가 비디오 보면서 얘기하면 돼요. 야, 이거는 잡아놓고 빠른 타이밍에 줘야 된다. 더듬지 마라. 이걸 해야 되고요. 혹은 이런 게 있어요. 공을 잡아서 바로 주려 그랬는데 안 뛰어요. 그럼 못 주겠죠. 그럼 뒤로 가는 거예요. 혹은 주려 그랬는데 안 뛰어요. 그러니까 밀고 올라와요. 밀고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반응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늦게 뛰어? 하니까 그때 한 번 더듬거나 반템포가 늦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엇박자가.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 쪽에서 문선민 선수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장윤 해설이 호흡이 안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호흡이 안 맞거든요. 근데 이게 왜 호흡이 왜 안 맞냐고요. 작년에도 다 있었던 선수들이고 지도자도 그대로고 계속 해왔는데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인 거죠. 저는 여기까지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격수들이 앞에 있고 그런 선수들이 뭐 투톱을 서든 혹은 이제 공격 이선에서 압박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놓고 앞쪽에다가 종적인 패스를 계속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리버풀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페트레스쿠 감독 지켜봅시다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페트레스쿠 같은 지도자들은 클롭 같은 지도자들은 뭐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선수가 있어서 여기다가 투입해가지고 여기서 이 선수가 돌파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투입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이 돌파를 시도하다가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도 와서 바짝 압박하고 이 선수도 압박하고 이 선수도 압박해서 여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당탕에서 뺏겼을 때 우리가 실수하면 빠르게 백코트를 하든 다른 선수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이쪽에서 다시 이제 수비진을 구축해서 막아내고 그 상대 역습을 제어하는 것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실수를 똑같이 벌였을 때 우리는 실수하더라도 조금 여기서 풀리더라도 여기 있는 선수들이 메꿀 수가 있어요. 그죠? 만회할 여지가 이만큼 있다고요. 이 뒷공간이. 근데 상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똑같이 실수 반반 싸움 만들어서 실수가 한 번 한 번씩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은 만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우리 골대가 너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확률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리버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한 패스를 막 구사하고 상대를 계속 볼을 돌리면서 상대한테 패스 성공률을 높여서 80% 90%막 넘어가는 패스 성공률을 위해서 높여서 공격의 확률을 높인다 그러면 뉴리겐 클럽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고요. 똑같이 반반 싸움을 벌인다 그러면 우리는 만회할 가능성이 높고 얘네는 만회 못하는 공간에서 싸워야 된다. 이런 거라고 간단하게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격 이선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필요하고 권창훈 선수나 뭐 이영재 선수 들어왔을 때 이런 데서 잘 싸우는 선수들이니까 기술력도 있고요. 혼자 돌파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선수들이니까 여기서 아마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은 완전 다 파편화되어 있고요. 이영재 선수도 3선에서 움직이고요. 여기랑 여기가 완전히 너무 다 그냥 분리되어 있다시피 해가지고 볼이 안 돌고요. 그런 축구를 할 거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축구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게 직선적인 축구라고도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직선적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크로스 올리는 게 이게 직선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직선적이라고 하는 거는 패스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사실은. 많이 침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롱볼 보고 얘따 받아라 하면서 완만하게 넘겨주는 이런 패스들만 반복해서는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체 카드도 보면은 어떤 전술적인 변화라던가 다른 어떤 걸 바꿔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제 그냥 그 선수 말고 힘 떨어진 선수 말고 다른 선수를 넣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이 마땅치는 않다라는 것들. 네.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 대해서 눈팅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전북 팬들의 비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전북이 사실은 뭐 이제 감독을 데려올 때 뭐 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을 원했다 이런 얘기들을 봤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전북쯤 되면 이제는 좀 기준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할 수 있는 축구를 잘하는 지도자. 네, 이렇게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선임을 새로 한다 그러면 그 방식을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목으로 제가 다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명품을 두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명품에 걸맞는 몸매도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몸 관리를 잘 해놔서 어울리는 태도도 있어야 되고요. 그 정도는 전술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격은 각자 다 비싸요. 모자도 비싼 거, 뭐 옷도 비싼 거, 바지도 비싼 거, 뭐 반지도 다 끼고 했는데 안 맞아요. 서로. 그냥 명품인데 어떤 거는 이렇게 막 너무 화려한 거고요. 어떤 거는 색깔 배열도 안 맞고요. 그냥 명품을 모아다가 입혀놓고 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팀들 중에 보면 스타일리시한 팀들 보면 그냥 뭐 이제 옷으로 말하면 스트릿 패션이라고 하죠. 그냥 구제 막 여러 개 갖다가 입어놓은 것 같은 팀인데도 막 멋이 막 폭발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잘 어울리게 해놓으니까 입혀놓으니까. 저는 그런 팀들이 분명히 K리그에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제 이 다음에 리뷰를 하려고 하는 포항하고 광주 경기가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너무 멋진 경기였어요. 광주가 또 고전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경기를 하는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를 이제는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구단 측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이라서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많이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이제 제가 동조를 해드리는 거니까 팬들의 불만에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막 커뮤니티에서 막 불타는 걸 몇 번 보다 보니까 제가 말을 신중하게 하게 돼요. 팬들의 또 목소리들이 또 이제 구단에 연결이 되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인데 이번 시즌 시작하고 여지까지 너무 경기력이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또 구단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결정을 해야죠. 이런 막 의사결정을 너무 신속하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기회를 줘야 되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주시더라도 이제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도자의 영역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매치 끝나고 리뷰할 때는 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